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차드의 밤의 노트입니다. 오늘은 고전이라고도 불리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주제로 40대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이상한 감정 하나가 생깁니다. 크게 실패한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이미 한번 정산이 끝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축구로 따지면 전후반이 이미 끝나버린 느낌? 물론 아직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나이긴 하지만 사회활동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가 흐른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총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인, 두 번째는 자영업자,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4단계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줍니다. 먼저 한국의 40대 직장인은 대체로 성실했고 나름의 성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더 올라가는 중일까? 아니면 그냥 유지되는 중일까? 회사에서의 역할은 이미 익숙해졌고 새로 배울 건 점점 줄어듭니다. 불안한 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대체 가능성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분류에서 직장인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책임을 이미 수행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앞으로도 나를 보호해 줄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AI 시대인 요즘은 더 심해지고 있죠. 또 40대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지로 자영업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을 피하기 위해 모두가 자영업을 떠올립니다. 2단계의 핵심 감정은 독립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실패를 다시 회복할 시간은 짧고 선택의 결과가 전부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장님들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정말 크다는 얘기죠.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영업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권을 얻은 대신 변명의 여지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2단계는 용기가 있는 사람보다 각오가 된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사업입니다. 40대에게 사업은 꿈이라기보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능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가 빠져도 유지될 수 있는가? 가족에게 리스크를 전가하지는 않는가? 반복 가능한가? 기요사키식 사업은 확장이 아니라 안정의 다른 형태입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직업에서 구조로 사고가 이동합니다. 네 번째, 투자입니다. 40대에게 투자는 더 이상 도전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이 나이에 하는 투자를 선택이 아니라 검증의 문제로 봅니다. 이걸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출지, 투자는 자신의 성격, 생활 리듬, 책임 범위까지 전부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투자는 돈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다라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기요사키가 이렇게 4단계를 나눈 이유는 위로 올라가라가 아닙니다. 지금 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입니다. 40대는 무작정 바꾸기엔 늦었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4가지 분류 중에 어떤 분야로 갈지, 어떤 부류로 갈지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음 위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 밤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인지 이 질문만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40대 직장인이 실제로 겪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유지만 하려다가 밀리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경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했고 큰 사고도 없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회사는 버티는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은 미래에 더 오래 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위기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할이 조금씩 줄고 발언권이 조금씩 줄어들고 회사가 갖는 나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나리오 2입니다. 급하게 뛰쳐나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불안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벌어집니다. 조직 개편, 희망 퇴직, 회사에서는 나에게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결단처럼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스스로 해보자. 나가자. 문제는 준비보다 감정이 먼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치면서 무너지죠. 결정은 계속해야 하고 책임은 분산되지 않고 가족에게 말 못할 불안이 점점 쌓입니다. 기요사키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환이 아니라 위치만 바뀐 압박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3인데요. 작게 실험하면서 조용히 다음 위치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숫자로는 적지만 가장 안정적인 전환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않고 인생을 한 번에 바꾸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쪼갭니다. 시간도 쪼개고
자원도 나누고 판단도 단계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직장인과 사업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계속 관여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구조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가? 기요사키식 사고가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식의 전환은 눈에 띄진 않지만 뒤집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택의 타이밍과 방식의 차이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생각과 결정과 판단을 계속 뒤로 미루는 시나리오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책임에 뒤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압박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쫓기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드는가? 40대의 전환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밀리지 않기 위해 작은 실험 하나쯤은 이미 시작해 두는 것, 그게 전환의 시작입니다. 성실함이 부족해서 인생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너무 오래 같은 위치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지금의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조용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밤의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